안녕하십니까, 김익택입니다. 앞 강에서는 이 복잡성 사회의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이 복잡성 사회에서 어떤 경영 패러다임을 갖고 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그러한 경영 패러다임에 적합하게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바로 적응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복잡성 사회에 있어서는 바로 초경쟁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패러다임 경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경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경쟁 상태 자체가 역량 파괴적으로 치열하게 잔인하게 전개되는 그런 경쟁 상황을 초경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패러다임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디지털 기술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과 매체가 만들어짐으로써 많이 참여하게 되고, 참여를 통해 가지고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의 틀, 패러다임의 경쟁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초복잡성 사회는 초경쟁 상황과 패러다임 경쟁이라고 하는 양대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경영의 패러다임은 창조 경영, 참여 경영, 속도 경영, 그리고 오너십 경영, 그리고 정체성 경영이라고 하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경영 패러다임에 적합하게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바로 그 경영을 패러다임에 적합하게 해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경영 패러다임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환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과제라든가 긴급 현안 과제라든가 보다 더 중요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적응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번 리더의 핵심적인 미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뭘 하는 사람이냐,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냐, 목표를 달성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리더의 핵심 임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토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더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 과업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적응적 과업이라고 하는데, 적응적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하는 방식과의 차이를 메꿔나가는 그런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현재 하는 일보다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적응적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응적 과업의 특징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 야망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 간의 차이, 그 다음에 관점 간의 긴장과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학습 과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리더보다는 바로 문제의 당사자가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바로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보면 파일럿 테스트, 바로 실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일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기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적응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적응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적응적 과업을 수행토록 하는 활동을 바로 적응적 리더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적응적 과업을
이제 회피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걱정과 이제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갈등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이제 회피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행동하는 양식이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시키는 상사라든가 상사를 비난하고 속죄양을 찾고 아니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외부 사람이 해야 된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문제 자체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성급한 결론을 유도해서 문제 자체를 흐지부지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정적 가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항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변화에 대해서 저항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정적 과업을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항을 하는가? 첫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그동안 해왔던 습관이나 태도, 가치관 같은 것들은 바로 자기의 일부,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부인당함으로써 반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뭔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항상 이익의 가능성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가 해야 될 추가적인 노력이라든가 손해의 가능성을 더 먼저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손실을 먼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인을 하는 그런 행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보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이제 부인하게 되고 불확실성을 경험케 하고 뭔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비난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든 바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정적 과업을 수행해 나가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적 리더십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정적 리더가 당면하는 위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끔 좌천을 시키거나 뭐 서로 얘기하는데 이제 배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논점을 흐려가서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면서 이 변화에 필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나가게 됩니다. 바로 리더십이 실패하는 수많은 이유,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자리를 차고 앉아있는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적응적 과제, 변화에 필요한 일들을 간단한 일, 기술적 과제로 전환해가지고 처리해 버리고 만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변화에 필요한 일들은 적응적 과제로 설정을 하고 그 적응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적당한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고난의 일들을 거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그냥 후딱 해치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과제와 적응적 과제, 이 적응적 과제를 기술적 과제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혈압이 높습니다. 그 혈압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단을 조정하고 더 많이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엄청나게 바꿔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바꿔나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적응적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새로운 생각과 관점, 책임이라든가 권한을 바꿔야 되고 새로운 실험을 해야 되고 새롭게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적응적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 적응적 과제를 단순하게 기술적 과제로 전환시켜서 처리해 나갈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도 못하고 바로 이제 우리가 따뜻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 모양으로 어느 한순간 시대에 뒤처지고 이제 퇴보하게
되는 운명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적응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리더십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적응적 이슈를 스스로 부담하게끔 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끔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발코니에 서서 상황을 찾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고 동시에 자기 위치를 이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위치만 안다라고 해서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속에서 자기 위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발코니에 서서 세상을 조망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적응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읽고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참여케 하는 정치적 기술입니다. 바로 이제 정치적으로 적응적 과제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모이게 되면은 패러다임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건설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이제 긴장을 적절하게 이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 자체는 당사자가 처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리더가 나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낼 당사자로 하여금 해법을 내게끔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해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문제를 해결케 하라라고 하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리더가 견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 조직의 정체성을 편안한 마음으로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발코니에 서서 상황을 조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센스 메이킹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리더는 한 조직의 이제 참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한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농구 코트에서 농구 선수들이 열심히 이제 농구를 하는 능력도 이제 중요하게 하지만은 코트 밖에서 전체 경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능력도 이제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발코니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이제 방식입니다. 바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적응적 과제와 기술적 과제를 분리하고 그 과제의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도대체 뭔지, 그 사람들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실한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적응적 과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공하는 리더의 대부분들도 보면 대부분 강력한 특징 자체가 인간관계를 상당히 좋게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적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응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변화의 파트너를 확보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3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세 사람의 파트너를 우리가 확보를 할 때 그 힘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적들이 당할 피해들이 도대체 뭔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과 고통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분을 그 사람들과 공유를 해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도 변화의 어떤 그 과제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제 의견의 충돌, 패러다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겁게 극복하기 위해서 논쟁의 장을 마련하고 긴장의 강도라든가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갈등을
건설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제의 당사자에게 일을 처리하게끔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리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리더는 그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그 일을 추진하기 더 어렵게 됩니다. 리더는 지원자 역할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일은 당사자가 처리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에게 문제를 주고 당사자에게 문제의 해답을 찾게끔 하고 리더가 개입하고 중재하는 것은 되도록 간결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사자들이 뭔가 상황을 파악하게끔 하고 서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끔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설명을 하고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역할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정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폭만큼 리더는 화를 내게 되고 참지 못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조직이 지켜야 될 정체성이 뭔가, 아이덴티티가 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저항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냉정한 눈으로 관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저항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변화는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리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자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 자원을 가져가지고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정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바로 상당히 유리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 정적 리더십은 바로 복잡성의 자기조직화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조직화라고 하는 얘기는 사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는 각각 자기 이익을 갖고 있는 개인과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걸 한때 전체에 묶게 되면 하나의 생존 환경이 됩니다. 항상 자기 이익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환경은 개인의 이익과 항상 긴장 관계에 있거나 불균형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름대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정적 과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깃발이 세워지는 거죠. 태그가 만들어지고 그 깃발이 세워지게 되면 그 깃발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끊임없이 자기 관점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죠. 우리가 인과관계의 구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비선형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비선형 상호작용, 그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해결 방안을 통해 가지고 한 조직의 성공이 또 다른 조직으로 확산이 되면서 조직 전체가 공진화하게 되고 그 공진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은 정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복잡계 환경, 복잡성이 극대화된 환경 속에서의 자기 조직화의 프로세스가 바로 정적 리더십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발코니에서 조망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갈등을 건설적 에너지로 바꾸고 당사자에게 문제 해결을 맡으라고 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가 복잡성의 자기 조직화의 프로세스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적 리더십이 자기 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직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상부적인 조직, 상위 구조와 개인의 행동적인 조직, 행동 차원에서 두 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는 위에 존재를 하면서 목표가 내려지고 밑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 목표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바로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영진의 촉진형 리더십, 정치적 역량이 절대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 적응적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바로 이슈 리더십, 전문적 역량이 절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진의 정치적 역량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들의 전문적 역량이 상호작용을 할 때, 역동적 상호작용을 할 때 바로 적응적 과제를
슬기롭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응적 과제를 수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복잡성 사회에 적합한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직이 끊임없이 이제 변화를 감지를 하고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외부의 간섭 없이 이게 이제 적응적 과제, 즉 다시 말해서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미래를 지향해 나갈 때 조직은 바로 성공할 수가 있고 복잡성 사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